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1부의 제목은 맡겨놓은 돈이 고작 20억 원뿐일까? 그리고 그만 돈을 맡겨놓았을까? 이것이 제목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2년 10월 24일 월요일 오전 7시 11분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어제 SNS상에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프랭카드가 많이 눈에 띄었어요. 이상했어요. 그 프랭카드가 무엇일까?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 프랭카드입니다. 야당 대표는 224, 대통령 부인은 0.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내걸은 현수막인데요. 이것이 공정입니까? 보니까 압수수색 건수가 이거라는 겁니다. 저도 이걸 봤어요. 그래서 실제 멀리서 봐서 요 밑에 건 못 봤거든요. 자동차 타고 가면서. 근데 SNS상에 올라온 걸 보고 이제 알았습니다. 압수수색이 대통령 부인은 0건이고 야당 대표는 224건이다. 이게 공정이냐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에서 붙인 현수막입니다. 거기에 이런 포스팅을 댓글을 다신 분이 있어요. 지은 죄가 많은 사람을 야당 대표로 뽑아놓고 이렇게 말이 되느냐는 거죠. 내가 한국이나 미국에서 법대를 다녔는데 야당 대표의 압수수색 건수만큼 대통령과 영부인을 압수수색하는 것이 공정이란 법 논리는 본 적이 없다라는 댓글을 달아서 포스팅하셨습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렸고요. 정신 나간 사람들 아니에요, 이 사람들? 대통령 부인하고 야당 대표하고 연일 이재명 지금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그리고 선거할 때 돈을 받았는가에 관한 것으로 지금 언론이 뜨겁습니다. 오늘 아침에 여러 신문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유동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작년 압수수색 직전에 정진상이 휴대폰을 버리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대선 자금 8억 원 수수 혐의를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게서 작년 9월 대장동 사건과 관련 검찰 압수수색 후 김 부원장이 통화에서 정진상 실장이 수사를 지휘하는 이정수 검사장과 이야기가 다 돼 있다. 입원하면 검찰에 체포하지 않는다. 그래 병원으로 가라고 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검찰에 했다는 겁니다. 또 유 씨는 압수수색 직전에 정 실장이 통화해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유 씨 진술의 진위를 확인한 한편 증거인멸 회유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모든 걸 파악했다고 그러죠. 유동규 씨가 남욱 변호사에게 돈을 보내라. 그래서 돈을 이제 건네받은 장소, 지하 주차장, CCTV 이런 거 다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하여 이인재 씨가 아주 명쾌하게 상황을 정리한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이인재 씨 페이스북에서 가져왔습니다. 앞부분은 제가 생략했습니다. 대장동 개발로 생긴 이익은 1조 8천억에 이른다. 그런데 사업 설계도에 의하면 시행사의 지분 50%를 가진 성남도시공사와 49%를 가진 대형 금융기관들에게는 확정된 이익 이외에는 절대 이익을 배분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그 확정 이익을 제외한 모든 이익을 지분 1%를 가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익 1조 8천억 가운데 무려 1조 원이 넘는 이익을 쥐꼬리만한 지분 1%를 가진 화천대유가 독차지하였다. 바로 이 화천대유는 다시
천화 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이익을 담을 저수지를 만들고 여기에 김만배를 비롯한 대장동 일당들이 빨대를 꽂았다. 그 김만배는 천화 동인 1호는 자기 것이 아니라 그분 것이라고 고백한 바 있다. 이번에 구속된 이재명의 분신 김용은 대장동 일당들에게 20억 원이 이재명 경선 자금을 요구했다고 했다. 맡겨놓은 돈이 아니라면, 여기 중요합니다. 맡겨놓은 돈이 아니라면 그렇게 정당당당하게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맡겨놓은 돈이라는 겁니다. 이재명이가 현금화가 이루어져 현금화가 어려워 여러 차례에 걸쳐 8억 원가량을 넘기면서 꼼꼼하게 내역을 적어놓은 것도 후일 정산을 위해서였을 것이다. 이제 천화 동인 1호 저수지의 비밀이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시간 문제다. 검찰은 사활을 걸고 진실을 밝혀야 한다. 부패가 우리 정치를 침몰시킬 수 있는 위기의 순간이다. 이 위기를 극복한다는 사명감으로 검찰의 칼은 직진해야 한다는 이인재 씨의 글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이 사진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이재명 씨 사진이에요. 도둑을 잡는 건 보복이 아니라 정의일 뿐입니다. 라고 이재명이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어요. 적폐와 불의를 청산하는 게 정치 보복이라면 그런 정치 보복은 맨날 해도 됩니다. 하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가 얘기를 잘했어요.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지금 뭐 야당 여들을 피켓 들고 뭐 정치 보복이다, 야당 탄압이다 라고 있지만 이건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도둑을 잡는 겁니다. 도둑. 자,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숨겨놓은 돈, 맡겨놓은 돈이 20억 원 뿐일 거냐는 겁니다. 이번에 이 돈은 20억 원을 요구했어요. 김용희가 20억을 김만배한테 20억을 요구했어요. 돈 찾아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남욱 변호사한테 당신 한 1,000억 정도 가지고 있지? 그래서 20억을 내줘. 그랬더니 8억 4천인가를 줬습니다. 줄 때 다 현금화를 하려면 시간이 걸리겠죠.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현금이 되는 대로 돈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다 꼼꼼하게 기록을 했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줬다. 그 장소에 다 가니까 CCTV가 있어서 다 찍혔어요. 20억이나 되는 돈을 야, 그거 내놔. 그거 좀 달라라고 할게. 이 돈이 자기 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남의 돈이면 그렇게 액수까지 적어서 그 돈을 달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죠. 그 돈은 자기가 맡겨놓은 돈이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아까 이인재 씨의 글에서도 보았듯이 대장동에서 1조 8천억의 이익을 받는데 8천억은 이제 투자사 이런 데로 갔고 1조 원이 지금 대장동 그 세력들에게 돌아간 겁니다. 1조 원. 여러 곳으로 나눠놨죠. 뭐 천화동인 1호, 2호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곳으로 나눠놨죠. 그럼 저수지라고 얘기하죠. 저수지에서 이제 물을 이제 뽑았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20억 원 뿐이다. 저수지에 있는 돈이 지금 20억 원 뿐이다 라고 생각을 여러분 하십니까? 이분은 지금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사탕 하나 먹은 일 없어. 그 돈은 저수지에 있어. 이겁니다. 저수지에서 뽑다가 걸린 거예요. 저수지가 여러 개 있어요. 그 한 저수지에 돈이 많아요. 그 저수지에서 물을 뽑다가 걸린 거예요. 자, 제가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수지의 돈이 20억 원뿐만은 아닐 거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이분이 아니고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최고 실력자 중에 돈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새겨서 들으셔야 합니다. 제 말에 어떤 암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주 정정당당하게 돈을 요구해서 받았다.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금액. 어떤 기업인이나 이런 사람에게 엄청나게 많은 돈을 받았어. 요구했죠. 먼저 달라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선뜻 갖다 줬어. 그게 그 기업인 돈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맡겨놓은 돈일 가능성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들을 안 갖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제 말에 어떤 힌트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나라 최고 권력자 중에 돈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금액을 받았습니다. 나중에 밝혀졌죠. 돈 받은 게. 그분 감옥 안 갔습니다. 감옥에 안 가는 매우 비극적인 방법을 택했죠. 근데 그 돈이 기업인의 돈이었을까? 여러분, 이걸 의심해야 합니다. 기업인이 그렇게 엄청나게 큰 돈을 달란다고 선뜻 내주는 기업인은 없습니다. 그것도 삼성이나 이런 엄청난 그런 기업이 아닌 뒤엔 맡겨놓은 돈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수사를 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비극적인 일로 일을 마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검찰을 비난하는 이유. 그래서 제가 이명박의 검찰을 비난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었고, 그리고 박근혜의 검찰을 비난하는 이유가 있고, 그리고 윤석열의 검찰을 비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좌고 우면하지 말고 법으로 직진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맡겨놓은 돈이 20억 원 뿐이었을까? 그리고 이 사람만 돈을 맡겼을까? 검찰이다 수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치검찰이라고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는 겁니다. 끝까지 수사해야 하는 겁니다. 끝까지.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돈을 아주 당당하게 요구한 사람, 그것은 다 자기가 맡겨놓은 돈입니다. 이런 못된 일을 뿌리 뽑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미래가 없습니다. 윤석열 검찰은 좌고 우면하지 말고 아까 이인지 씨가 얘기했던 대로 직진해야 합니다. 다음 뉴스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문재인 씨가 자기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일보 조민영 기자가 어제 저녁 8시 57분에 송고한 기사입니다. 추천하는 마음 무겁다. 문재인이 빨치산책을 소개했다는 겁니다. 네. 트위터에 아버지의 해방일기라는 책을 문재인이 추천했습니다. 32년 전 빨치산이 딸 기억하며 읽는 기분이 좋아. 책 추천하는 마음 무겁다고 언급했다는 겁니다. 최근 책 추천을 이어오고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23일 빨치산을 다룬 소설을 소개하며 마음이 무겁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3일 트위터에서 요산 문학상 수상으로 이미 평가를 받고 있지만
제 추천을 다하고 싶다면서 아버지의 해방일지라는 제목의 책을 추천했습니다. 문재인은 이어 32년 전 빨치산의 딸을 기억하며 읽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해학적인 문체로 어긋난 시대와 이념에서 이해와 화해를 풀어가는 작가의 역량도 감탄스럽다고 평했습니다. 아버지의 해방일지는 빨치산 출신 아버지를 둔 딸이 아버지 사망 후 장례를 치르면서 아버지의 삶을 회고하는 내용을 담은 소설로 해방 이후 현대사의 아픔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받으며 최근 베스트셀러에 오르기도 했다는 겁니다. 문 전 대통령은 다만 이 책을 소개하면서 책을 추천하는 마음이 무겁다고 먼저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를 두고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을 따르는 주사파는 진보도 좌파도 아니다 며 해먹은 주사파 논쟁에 불을 지핀 상황 등을 꼬집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는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자, 이동환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동환 변호사의 글을 소개합니다. 문재인이 좋아하는 빨치산. 문씨 강점기. 여기서 표현이 재미있어요. 문씨 강점기 말기에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다. 제목부터 수상했고 여지없이 빨치산이 나왔다. TVN이 정권의 아부하는 수단으로 보였다. 무엇이 지리산이라는 드라마가 김은희와 전지현을 동원했지만 다행히 폭망했다. 지리산은 특히 여순 반란 때부터 빨치산이 근거가 되었다. 드라마에선 빨치산 토벌 작전을 양면학살이라고 했었다. 라고 하는 이동환 변호사의 페이스북 글을 제가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게 여기에 대한 제 코멘트는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연일 핵으로 위협하고 있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습니다. 언론사 간에 우리나라 언론사의 입장이 극명하게 갈라지고 있습니다. 조선은 핵무장을 해야 한다. 적어도 핵무장이 지금 당장 어려우면 전술 핵 배치라도 한반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반면 중화일보는 전술 핵 배치도 별로 탐탁하게 여기고 있지 않은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이용준 전 외교부 북핵대사의 칼럼을 게재했습니다. 주요 부분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립니다. 미국 전술핵이 한반도 재반입에 중요하다. 북한이 전술핵 개발 움직임과 관련해 9월 핵 선제 사용 법제화를 발표해 자극받은 한국 정부는 미국 전술핵 재반입과 전략자산의 한국 상주에 관심을 기울인 듯하다. 그러나 미국이 쉽사리 응할 것 같지는 않다. 한국 내 미군 기지는 대부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과 장사정포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 예민한 전략자산이 상주에 부적합하고 전술핵 무기 재반입은 다소 심리적인 위안은 될지언정 북한이 100개 내외되는 강력한 핵무기에 대응한 억지력은 될 수 없다. 또한 유사시 미국 핵무기를 동맹국 전폭기가 대신 적국에 투발한다는 핵 공유 개념도 핵미사일 활용이 보편화된 현 시대의 전략 환경과는 맞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 보유국들이 실제 사용 가능한 핵무기는 현실적으로 소형 전술핵뿐이라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그래서 미국 전술핵 재반입은 북한의 전술핵 사용의 의지를 차단하는 중요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 이 칼럼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술핵 미국 갖고 와서 한반도에 여기 배치해라. 근데 미국이나 또 다른 나라에서는 다른 주장들은 전술핵을 배치하면 예를 들어 어느 지점에 배치를 하면 그 지점이 북한의 타켓이 된다. 그런데 이분이 주장은 뭐냐면 그건 맞지만 그러나 북한이 가지고 있는 100여 개 핵 그것을 막아내는 방법은 북한의 전술핵에 맞춰서 우리도 전술핵을 갖는 것뿐이다. 우리가 이 땅에 남한 땅에 핵을 배치해야 된다는 주장입니다. 일각에서 주장하고 있는 미국의 전략자산, 핵잠수함 같은 거 동해에 같은 데 항상 상주해라. 그거 별로 믿을 게 못 된다는 겁니다.
최근에 조선일보는 핵무장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 적어도 핵무기를 한반도에 갖고 올 필요가 있다는 쪽의 논조의 기사와 그리고 칼럼을 계속해서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중앙일보는 그것에 반대한다는 논조의 해설들, 사설을 싣고 있습니다. 네, 다음에 또 중앙일보가 그런 사실이 있으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번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입니다. 자, 제가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문제, 대한민국의 문제에 교육 문제를 해결하면 반은 해결한다라는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이주호 씨가 교육부 장관으로 간 지 한 달 정도 되나요? 근데 실망스럽습니다. 제가 관리, 장관 이런 사람들이 가면 이 교육부 공무원들이 포획된다는 겁니다. 포획. 교육부 공무원들이 시키는 대로 해요. 설득하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장관 뭐 이런 사람들이. 전번 장관도 마찬가지고, 5세 입학 이런 거 해서 왜, 낭만산 장관도 마찬가지고, 이주호 장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꼬시는 거예요. 교육부 관리들이. 교육부 장관을.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유의 인간들을 장관으로 임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확실한 교육개혁을 할 수 있는 확실한 사람을 장관으로 임명을 해야 하는데, 내가 쭉 따져보니까 논란 일으키지 않을 사람, 그런 사람을 임명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주호 장관, 교육부 장관에 대해서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기사를 보여드립니다.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교육부가 권역별 정원으로 대학의 정원을 권역별로 감축하겠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전국 251개 대학 가운데 학생 충원율이 낮은 하위 30에서 50% 대학 정원을 줄이는 계획을 본격 추진하자 대학들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대학끼리 경쟁하게 한 것이나 충원율을 산정하는 방식도 불공평하다는 겁니다. 저는 이거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말이 안 된다. 개입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전문가, 진짜 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구조 조정 등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예산 지원을 무기로 기계적인 감축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효율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백정아 대학교육협의회 고등교육연구소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 개 대학의 폐교와 청산이 쉬워지면 남은 대학들 정원 감축 부담도 완화될 것이다. 정원을 줄이라고만 할 게 아니라 한 개 대학은 퇴로를 열어주고 회복 가능성 있는 대학은 지역에 있어도 가고 싶은 곳이 되도록 특성화 등을 지원해야 된다는 겁니다. 올바른 지적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어요. 인구가 주니까 대학 정원이 줄어들겠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대학의 숫자를 줄이는 겁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사학이 많아요. 사학이 문을 스스로 닫게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사학에 돈을 주지 말라는 겁니다. 한 개 사학에 돈을 줘서 어떤 명목으로든 내 말을 잘 들어. 내 말 잘 들으면 돈 조금 줄게. 이게 교육부고 그게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라는 겁니다. 그거 아주 나쁜 정책입니다. 돈을 쓰지 말라는 겁니다. 제 주장은. 그러면서 어렵죠? 예, 문 닫으세요. 문 닫는데 도와드릴게요. 제가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사학 문 닫으면 사학이 출연했던 재산을 본인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 사학에 출연했던 분이 돌아가셨다. 유산 상속자권자에게 돌려주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사학이 가지고 있는 재산이 1,000억이다. 한 5천억 정도는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사학연금에 기부를 하고 나머지 5천억 정도는 본인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해서 빨리 청산을 하도록 대학을 청산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지 않고 그리고 확실하게 대학 정원을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입니다. 확실한 방법이 있음을 알면서도 엉뚱한 짓을 하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이 한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주호 같은 인간들을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는 윤석열 정부가 한심하다는 겁니다. 정답이 있는데 왜 피해가느냐는 겁니다. 정답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이주호 장관이 지금 교육부 관리들의 포획돼서 그런 겁니다. 쏙닥쏙닥 장관이 뭐 어쩌고 하니까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따위의 인간은 장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주호 장관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예, 저는 독립언론인입니다. 제가 올바르다고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물론 제가 100% 옳습니다. 이상로의 견해가 100% 옳습니다라는 건방진 말씀은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지금 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방송 보시면 알겠지만 광화문 이번 토요일 광화문 집회, 지난 토요일 주말 광화문 집회는 경찰 추산으로만도 우파 태극기가 좌파 촛불을 2배 이상 압도했습니다. 그런데 중앙일보와 동아일보는 그것을 왜곡해서 보도했습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그걸 방송해 드렸죠. 오늘 보니까 동아일보가 바로잡았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일보는 미안하니까 독자 투고란 저쪽 제일 끝에다가 슬쩍 바로잡았더라고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해야 합니다. 저는 계속해서 조중동의 나쁜 짓 계속해서 보도할 겁니다. 다음에는 그 기사를 쓴 기자의 이름까지 실명까지 거론하면서 비판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게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제게 후원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비난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사람이 존재해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후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페이팔 계좌로 정말 어제 해외에서 저에게 후원을 해주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께 감사드립니다. 텍사스로 되어 있던데요. 그 페이팔 그 주소를 보니까 감사드립니다. 개인으로 후원해 주실 분은 국내에서 후원해 주실 분은 기업은행 계좌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상업 광고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그 람부 야훌이라고 하는 분께서 달러를 보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고요. 후원 1원도 안 해주셔도 끝까지 제 할 일을 하겠습니다. 상업 광고합니다. 잠도교 숙면 매트에서 어싱 패드를 만들었습니다. 인간의 몸에는 그 전기가 있습니다. 그 전기는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남에게도 큰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외과에서 수술하시는 외과 선생님들은, 의사 선생님들은 수술하기 전에 자신의 몸에 있는 전기를 빼냅니다. 저희 집에 어싱 패드를 까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도끼배 사장께서 저희 집에 오셔서 기존의 잠도끼배 매트 위에 어싱 패드를 더 깔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싱 플러그를 콘센트에 꼽았습니다. 어싱 패드는 전기가 필요한 제품이 아닙니다. 저도 이번에 알았습니다만 가정집의 콘센트는 이미 땅과 접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지금 전압 측정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 몸에 정전기가 얼마나 있는지 측정해 봅니다. 제 몸에는 지금 0.076, 0.99 이런 정도의 전압이 있습니다. 자, 어싱 패드에 제 몸을 대봅니다. 그랬더니 0.006 볼트로 뚝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수치는 전압 수치는 볼트입니다. 지구는 전기가 제로입니다. 제로 볼트입니다. 이렇게 어싱 패드에 맨 몸이 다 있는 순간에 쫙 빠져나가는 것을, 전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잠도끼 숙면 매트에서 여러분께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현지 일부분만 소개합니다. 잠도깨비가 어싱패드 출시 기념으로 10월 중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10월 말까지는 매트 세트를 구매하거나 렌탈을 신청하시는 고객분께는 어싱패드를 선물로 드립니다. 물론 어싱패드만도 별도로 판매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시면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잠시 후 제2부로 시작합니다. 제2부의 제목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립니다. 2부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병태의 위험하고도 무서운 착각. 이것이 2부의 제목입니다. 예. 댓글을 좀 읽어볼까요? 댓글 빨리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범죄자가 자살을 해도 멈추지 말고 범죄 행위를 끝까지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그 돈의 근원이 어딘지를 반드시 밝혀내야 한다는 겁니다. 기업인은 절대로 그냥 돈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을 좀 많이 눌러주십사. 다른 분들께 좀 부탁하는 그 댓글도 있습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애국 독립언론 이상로 대기자님, 애국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강원도 홍천경찰서는 의문의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자유의창 김지용 애국지사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교통사고 수사 후 유가족분들께 돌려줘야 합니다. 돌려줘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 재산인데, 그 사람 재산인데. 예, 홍천경찰서가 아마 그 메모리 카드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올바른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그건 유가족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러분 1부 마치고요. 잠시 후에 2부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